네, 안녕하세요. 고급 A반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성우 김영선입니다. 이번에 고급 A반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상일이라는 친구가 KBS 49기 합격했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 자, 상일이와의 어떤 그 인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랑은 참 인연이 깊은 그런 친구인데요. 처음에는 저랑 중급 D반에서 잠깐 인연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계속 수요 더빙반에서 오랫동안 저랑 같이 수업을 했었고, 또 요번에 고급 A반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중급반부터 수요 더빙반, 고급반까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큘럼의 기초부터 고급 기술까지 다 섭렵한,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일이는 또 어떤 친구냐면, 토끼와 거북이에서 대부분은 토끼 같거나 아니면 거북이 같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끼와 거북이를 한 몸에 아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연기를 했을 때 연기 지적을 하면 그 즉시 소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즉시 소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꼭 그 연기 기술, 어떤 방법들을 터득해가지고 오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면 저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올까라는 생각에서 이 친구 참 성실하구나. 그리고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얘기를 하면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빨리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이 친구 참 영리한 친구구나. 영리함과 성실함을 동시에 가진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에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KBS에 가서도 이 방식대로 성실함과 영리함을 동시에 펼쳐나간다면 아마 상일이가 큰 성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일 KBS 49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상일아, 정말 축하해. 1차 때도 2차 때도 그리고 마지막 최종 때도 상일이 시험 치고 나오자마자 전화 줬는데 늘 내일처럼 너무 설레고 걱정되고 두렵고 어떻게 시험 봤는지 들으면서 마음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네. 최근에 대교 시험 때도 그랬고 KBS 시험 때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진짜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잖아. 그런데 늘 꿋꿋하게 잘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 작년에 이어서 또 KBS 마지막까지 가면서 그 각오, 제주도를 혼자 종주하면서 마음 다졌던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말하는 작품에 대한 이해, 인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본에 대한 이해, 다들 1차원적으로 그냥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2차원적 해석, 3차원적 해석, 그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잖아. 우리 상일이는 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을 준비해오던 학생이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청출어람? 고맙고, 상일이 이번에 붙고 선생님한테 전화 줬을 때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 올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제 또 성우 생활도 잘하리라고 믿고 힘내자. 그리고 전속 생활하면서도 어렵거나 힘들거나 인물에 대한 연기가 좀 어려울 때는 언제든 전화하고, 알았지? 힘내, 이제 후배네. 화이팅! 성우협회 연수회에서 보자. 상일아, 다시 한번 축하한다. 너의 펀스쿨 탈출기 여정에 이렇게 한 페이지라도 장식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고, 처음에 봤을 때도 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었어.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연기를 전공하고 이 공부를 하면서도 쌤들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와주고 의지해주고 해서 가르치는 쌤으로서 참 좋았어.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겸손해 보였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맙다. 아마 성우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의 이러한 겸손함과 또 어떤 그런 열정, 열심히 성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끝까지 응원할게. 끝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나름의 꿈을 이뤘잖아. 다른 꿈을 하나 또 세웠으면 좋겠어. 네가 이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열정과 노력으로 다른 꿈을 하나 세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처럼 또 열심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 다시 한번 축하하고 안녕. 안녕하세요. KBS 전속성우 49기로 입사 예정인 정상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을 잘 못했어요. 이 3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왠지 4차 시험도 있을 것 같고 5차 시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실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연락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정말 제 일처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씩 실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일단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못 드렸는데도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리고 이제 소집일이 있어가지고 동기들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하고 맥주도 한잔 먹고 그리고 건강검진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원래 대전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극단에서 연기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극단에서 이제 같이 동기처럼 공부하시던 형이 계셨는데 저는 그때 동국대학교 영유학과 가는 게 목표였고 그분은 이제 KBS 성우가 되는 게 목표셨거든요. 그 형님이 KBS 성우가 결국 되시고 또 신인상도 타시고 그리고 멋지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디오 드라마를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는 제가 운이 좋게도 바로 다음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는 KBS 성우가 돼야겠다라고 진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성우분이 누군지 여쭤봐도 될까요? KBS 36기 박상훈 성우님입니다. 저는 학원 다니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7, 8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는 7, 8년 정도 했지만 KBS 40기부터 시험을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30번 정도 시험을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공채 시험만 30번을 보신 거예요? 네. 와. 일단은 제가 KBS 43기 때 처음 1차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 투니버스 시험 1차도 이렇게 붙어봤고 펀스쿨에 와서 작년 KBS 최종 그리고 올해 대교 어린이 TV 최종 그리고 올해 KBS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방송사 출신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방송사 PD님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파악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KBS는 KBS 스타일대로, 대교 어린이 TV는 대교 어린이 TV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한테 배웠는데요. 우정신 선생님, 문유정 선생님, 정혜원 선생님, 이기호 선생님, 신용우 선생님, 전혜리 선생님, 장은석 선생님, 김영선 선생님 이렇게 많은 분들께 배웠습니다. 많이 배운 선생님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기호 선생님 수업 때 내레이션만 사실 수업을 했거든요. 연기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때 고급반으로 승급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마지막 수업이 EBS 최종 녹음이었던 것 같은데 기호쌤이 그날 처음으로 이제 제 연기를 보신 거죠. 녹음을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혹시 고급반 가지 말고 나랑 KBS 다음 시험까지 해보지 않겠냐. 내가 너를 KBS 최종에 보내줄 자신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도 자신이 있으셨겠지만 다음 KBS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모르는 선생님들과 제가 KBS를 준비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쌤이랑 이제 정말 열심히 KBS를 준비를 했거든요. 마감 전날 이제 마지막 파일을 만들어내고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파일을 이제 선생님한테 들려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이거 안 되겠는데 더 해보자.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 마감날 9시부터 제가 녹음해서 집에서 보내드리면 전화로 피드백해 주시고 또 녹음해서 보내드리면 전화로 피드백해 주시고 이거를 2시 마감이었는데 마감 15분 전까지 했어요. 그게 좋은 결과를 냈고 저도 정말 힘들었는데 아마 선생님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최종에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기호쌤한테는 좋은 성우로서 그리고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모습도 많이 배웠지만 제가 나중에 기호쌤 같은 좋은 어른이 돼야겠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은숙 선생님께는 제가 이제 단문 연기를 하면서 좀 잊고 있었던 연기의 본질적인 메소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게 유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막 어떤 것들을 가져오면은 상희라 알겠어 더 해봐. 그럼 다음 주에 더 많이 준비해 오고 그러면 좋아 더 해봐.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유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마지막 수업이 장은숙 선생님 수업이었거든요. 최종 합격하고 나서 마지막 수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막 울컥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오면서부터 되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막 되게 참았어요. 그러고서 수업을 딱 들어가는데 저는 원래 선물 드리고 이제 인사만 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상희라 단문해야지 하시더니 단문을 7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싹 달아났습니다. 근데 아마 아들을 군대 보내는 약간 엄마의 심정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펀스쿨에 오게 된 사실 이유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성우님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펀스쿨 처음 오게 됐고, 가장 오랫동안 이제 수업을 받기도 했는데, 김영선 선생님한테는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는 어떻게 작품에 임하고 있고 작품을 분석하고 있고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상세하게 지켜봤어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귀감이 많이 됐고, 선생님이 항상 그 더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시는 그 마음과 그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겸손함을 앞으로 계속 갖고 가면서 성우가 돼서도 그 마음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제가 정말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더 좋은 성우로 성장해서 더 큰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제 평생의 자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KBS 최종에서 떨어지고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사실 올해 최종을 갔다고 해서 다음 시험에 1차를 붙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잠깐 학원을 쉬고 배낭을 메고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걸어서 제주 한 바퀴를 도는 도전을 했습니다. 몸이 정말 많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약간 다시 반환점을 돌고 오면서 마인드셋이 다시 된 것 같아요. 다시 학원에 막 와서 연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펀스쿨에 복귀해서 그 마음으로 이제 대교 시험을 받고 최종까지 가고, 그게 이어져서 KBS까지 합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멘탈 관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망생들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원래 항상 멘탈이 좋았는데 뭐 그런 게 뭐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마인드셋을 다시 하고 나니까 정말 대본 볼 때도 그렇고 시험에 임할 때도 좀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올해 KBS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작년 최종 때는 4등 안에 들자, 그럼 합격이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면, 올해는 제가 무조건 1등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차, 3차 시험에 대본들을 보자마자 사실 거의 모든 작품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작품에, 어떤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 있었습니다. 그 연휴가 좀 긴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대본만 보고 오디오 드라마만 계속 들었거든요. KBS에서 방송한 작년의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듣고 대본을 다 봤기 때문에, 문학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듣고 제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작품 들을 때마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등신불이라는 작품이 있으면, 목숨을 보전하고자 군에서 탈출해 불교에 귀의한 주인공의 구원에 대한 번뇌, 만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승과 젊은 승려들, 그러니까 전체 내용과 시험에 나올 만한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적어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지망생들 중에서 올해 KBS는 가장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저만의 약간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1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작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PD님들이 바라시는 정확한 해석, 정확한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은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부터는 제가 정한 어쨌든 그 캐릭터의 목표, 설정값을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지 말자.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잘 수용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설정한 목표값에서 벗어나면은 어떤 부분 수용을 안 하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좀 주도적으로 그 문제들을 제가 설정한 목표대로 캐릭터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이렇게 해보니까 론포세의 보트하우스라는 작품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날 바로 이북으로 구매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냐면 첫 대사가 불안감이 엄습한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라는 대사였는데, 단문 내용에는 지난 여름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믿을 수 있으려면 정확히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 불안함을 느끼는지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고 좀 준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KBS 출신 성우님들과 이제 원장님, 부원장님께서 이제 주도하셔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코멘트를 받고 나서 제가 내가 그랬다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파일을 나중에 주시잖아요. 들어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했었다고?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파일로 듣지 않았으면은 현장 시험에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우면서도 하루 종일 막 계속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렇게만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모의고사 안 했으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2차, 3차 똑같이 소집 시간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드레스업하고 똑같이 헤어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 풀고 또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전화를 했어요. KBS를 그 소집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갔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앉으면서 전속분들도 마주쳐가지고 되게 좀 민망하기도 하긴 했는데 그렇게 좀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2차 가서 그리고 3차 가서도 뭔가 저만의 리듬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옆에서 말 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학원 어디서 오셨어요? 몇 년 공부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저도 뭐 친절하게 대답은 했지만 저도 막 덩달아서 이렇게 막 계속 이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제 페이스를 흔들릴 것 같아서 차분하게 그리고 차분한 상태로 문제를 받고 2차, 3차의 그 문제들을 모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15분이 짧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었고 아, 다 아는 문제야. 자신 있어. 뭘로 할까?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자신감 때문에 사실 2차, 3차의 시험이 그렇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2차 때는 문학관의 홈쇼핑이란 작품이었는데 전 여자친구한테 그 속내를 숨기고 하는 대사였는데 예전부터 이제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이성에게 하는 대사를 해라.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마침 또 속내를 감추는 연기도 충분히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되게 그 단문이 동작을 많이 쓸 수 있고 제가 동선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연극하듯이 실제로 움직이고 그리고 시선 두고 그리고 심사위원분도 한 번씩 보고 여유롭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한 문제가 있었는데 집에서 진짜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실제로 3차에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그 문제를 택했고 코를 쭉쭉쭉쭉 받아서 질의응답과 장기자랑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질문은 펀스쿨에서 모의고사를 할 때 예상 질문지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작년에 KBS 최종에서 떨어지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셔서 거기에 맞는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장단점이라고 물어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단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잘해야지 조금 좋게 봐주실까? 그때 좀 생각이 조금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나쁘게 보시지 않는 선에서 좀 대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장기자랑이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보여주세요 하시길래 원래는 장기자랑도 사실 준비해 간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진정성 있는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 가지고 작년 최종에서 떨어져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배낭을 메고 제주도 한 바퀴를 걸으면서 도전을 했다. 몸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졌다. 그리고 출발선을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수록 KBS 무대의 어떤 대사처럼 여기가 제 관역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무너지지 않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연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진정성을 담아서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격을 한다라고 보장이 되어 있으면 정말 죽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합격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많이 괴로웠거든요. 사실은 특히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할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많이 마음이 요동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강제 다이어트도 좀 되고 근데 최대한 어쨌든 그 시험을 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계속 만나면서 시험을 좀 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시에 맞춰서 이제 제가 일하고 있던 사무실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딱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하고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2시가 딱 됐어요. 이미 전화가 바로 왔거든요. 제가 확인하기 전에 여보세요 했더니 됐어! 그래서 뭐? 나 됐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버지가 됐다! 하시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막 쭉쭉쭉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정작 저는 계속 전화 받고만 하느라 생눈으로 확인한 건 한참 뒤요. 한참 뒤였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진짠가? 붙은 건가? 막 기쁘거나 그러지도 솔직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 감사한 분들 덕분에 이제 실감을 하고 점점 좋아지는 중입니다. 사실. 직전 시험이었던 대교 어린이 TV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엔지니어였던 감독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 이 파일이 떨어지면 제가 듣는 귀가 없으니까 앞으로 PD를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다행히 붙었고 그런 말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자신감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고은 누나랑 같은 반 수업을 들으면서 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저거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극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고은 누나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신 운영팀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데 여러 시험들을 준비하면서 운영팀장님께서 내가 진짜로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 진심이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연기 외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터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개입이 없었으면, 특히 대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시험들은 2차, 3차를 못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를 거의 만들어주다시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신 운영팀장님 이하 이 펀스쿨의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펀스쿨 오기 직전이 가장 큰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 연기를 들으시고 잘한다, 좋아 하시는데 정작 저는 합격을 못하고 있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상황에서 펀스쿨을 오게 됐고,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험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 합격을 시켜줄게 라는 보장이 되어 있으면 진짜 죽을 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그 시간이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간중간 뭐 제 페이스대로 작은 스트레스는 맛있는 거 먹고 맥주 한잔 때려 넣으면서 이제 풀기도 하고, 그리고 큰 스트레스는 주로 걸으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많이 좀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여행도 많이 가서 좀 리프레시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공부를 하면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올해 열심히 한 만큼 그 전에도 그렇게 했다면 더 빨리 합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고 외롭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고 노력을 하신다면 제가 겪어봤듯이 그 노력이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진심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스쿨은 대학교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합격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좋은 선생님도 있고 좋은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합격을 도와주시는 많은 좋은 스태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그리고 펀스쿨을 믿고 함께 끝까지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성우 팬분들께 더 친숙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성우 연기자가 사실 대한민국 방송 역사를 봤을 때도 가장 뿌리가 깊은 방송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팬분들께 다가가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우를 사랑해주는 모든 분들께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는 KBS 49기 성우 정상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